오늘은 정치 얘기로 시작을 하기보다는 우스갯소리로 여길 수밖에 없는 추잡스러운 폭력성 기사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김무선과 이재명, 참 오랫동안 두 사람 사이에 공방이 이어져 왔었죠. 선거철을 앞두고 또다시 김무선 씨가 이재명과의 관계를 들추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재명이 국정감사에서 내 측근은 정재상과 김용뿐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아니다. 김무선도 한때는 측근이었었다라는 제목을 달고서 여러분과 이야기를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깜나라 조진국 시간입니다. 남자가 인생을 살면서 패가망신을 하지 않으려면은 세 가지 뿌리를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첫째가 혀 뿌리, 말 조심하라는 얘기죠.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로 남을 아프게 하고 화를 자초하는 경우가 있었죠. 그리고 둘째가 손뿌리, 손 될 것과 안 될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하는데 한마디로 추행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주먹질을 해서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손뿌리를 주의해라. 그리고 세 번째가 좀 말씀드리기가 멋쩍스럽습니다마는 함부로 바람을 피우지 말라는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재명에게는 측근이 여럿이 있습니다. 경기지사 시절의 국정감사 때에 여러분 기억나시죠? 유동규가 측근 맞습니까? 이런 질문에 이재명은 미안한 말이지만은 유동규는 측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측근이라고 한다면은 정진상 정도는 되어야지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재명에게는 좌정진상, 우김용이 있다라고 말들을 해왔었습니다. 대선 시절에도 끊임없이 김무선 씨가 이재명에게 까칠한 공격을 해서 세간의 관심을 끌은 적이 있었었죠. 또다시 총선을 앞두고 조용하던 김무선 씨가 이재명과의 관계를 들고 나와서 가까웠던 측근 관계를 알리고 있습니다. 나도 이재명의 측근이었었다. 여자가 한을 품으면은 온유에라도 서리가 내린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왜 김무선 씨가 잊혀질만 하면은 또 이재명과의 관계를 언급하고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김무선 자신도 분명 한때에는 측근이었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 측근도 측근 중에 제일 가까운 측근이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김무선 아닐까요? 그러기 때문에 때만 되면은 이재명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물론 여기에 남녀 관계이기 때문에 둘만의 사실 여부를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길은 없지요. 어느 것이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사실이었는지 본인들이 시원하게 털어놓지 않고 있는 한 늘 김부선 씨의 주장만을 전하게 되는 입장이니까 정확한 것은 저희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아니, 김부선 씨는 있는 사실 그대로 밝힌다고 밝히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한 경우에 이재명의 신체 부위에 점까지 있다라고 그런 얘기까지 한 적이 있지 않았었습니까? 분명한 것은 김부선의 일방적인 주장이라 하더라도 이재명이 여기에 대해서 일체 반응이나 대꾸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저희들은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신에게 치명적이라 할 수 있는 인신 공격을 해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바라보는 국민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실까요?
어떻게 마음을 먹고 계실까요? 그냥 김무선이 혼자 만들어낸 소설 정도로 여길까요? 아니면은 이재명과의 관계가 어디까지, 어느 정도까지는 사실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계실까요? 만약에 이재명으로서는 선거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는 데에도 왜 아무런 반응이 없을까? 이런 생각을 국민들이 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억울하다면, 사실과 다르다면 정말 모함하기 위해서 이렇게 악의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라면 고발을 하든가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하고 계십니다. 왜 이재명은 침묵을 하고 있고 김부선은 계속해서 폭로성 진실을 알리려 하고 있을까? 이번에 김부선이 하는 행동을 보면은 그냥 일회성 단발로 그치려는 것 같지는 않아 보이기 때문에, 그러잖아도 민주당 내의 갈등, 또 이재명 개인의 사법 리스크, 매주 법정에 출석을 하면서 곤욕을 치르고 있는데 여기에 또 공천을 논하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시기가 시기인지라 얼마나 신경을 많이 씁니까? 친명의 자객 공천을 넘어서서 친문까지도 축출하겠다라는 소리로 그야말로 민주당 안에서는 진퇴양난 속에서 선거철만 되면은 김무선이 불림스럽다, 자신과의 관계를 폭로하고 나서는 데에도 이재명은 여기에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것인지 안 하고 있는 것인지, 아무튼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것이 저희들에게 더 궁금증을 만들어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 이번에는 이재명으로 국한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이재명과 함께 이재명의 나팔수 역할을 하고 있는 최민희까지 끌어들여서 전선을 확대하고 있는 그런 실정 아니겠습니까? 최민희가 누굽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의 그야말로 충복 중에 충복 아니겠습니까? 남양주시 갑 예비 후보인 최민희 전 의원이지요. 최민희 전 의원이 이재명을 미친 듯이 쉴드 치고 나를 또라이로 만들고 마녀 사냥을 할 때에, 저 여자가 공천 받고 싶어서 저 따위 짓을 하고 있구나 예상을 했다라고 날카롭게 최민희에 대해서도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재명과 김무선의 관계는 사실은 자신에게 이재명이 변호사이기 때문에 이재명은 변호사로서 김무선의 애로사항을 얘기를 듣고 수임을 받은 것이 전부였었지, 몇 번 상담을 한 것 이외에는 별다른 사실이 없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김무선 자신은 여기에 굴하지 않고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다음 행보를 계속 폭로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그 진실의 공방은 어디까지 가야 하는 것인지. 최민희가 그런 얘기를 했었죠. 자신은 이재명을 지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 안에서 탈당하는 사람들을 한데 모아서 당원들에게 단결을 호소하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남양주시 갑 지역의 예비 후보로서의 공천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김부선은 이에 대해서 자신의 페이스북에 장문의 글을 올려가지고 저는 이제 돗자리를 깔아도 될 것 같습니다. 신내림을 받은 듯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이재명과 최민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대선 전에 정확하게 최민희 전 의원의 사심을 읽었다. 두 사람의 아름다운 우정에 감동을 받아서 후원금을 좀 쏘았다. 이렇게 애둘러서 지적을 했습니다. 김부선은 최민희를 향해서 저 따위 인성으로 국회의원을 한다? 국민의 대표가 된다? 남양주 시민 여러분, 최민희 전 의원은 절대로 안 됩니다. 무고하고 힘없는 여성 인권을 짓밟은 잔인무도한 사람입니다. 속지 마세요. 이렇게 직격탄을 페이스북을 통해서 날린 바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페이스북 말미에 추신 이렇게 달아서 선거법 위반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사면해 주셨나 보네. 최민희 전 의원이 기자 출신이라 역시 촉은 빨라. 최민희 아주머니, 이재명 대표가 내 집에 와서 술 마시고 대리기사 부를 때에 내가 돈 아깝게 왜 대리기사를 부르느냐 그렇게 묻자 이재명 대표가 음주운전 2번 걸려서 3번 걸리면은 삼진 아웃이라고 했다. 이렇게 뼈 있는 얘기를 밝혔습니다. 다 물론 이것은 대선 후보 때에도 밝힌 그런 얘기였지만 또 한 번 이재명에게 자극을 주는 그런 얘기를 폭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꽤 지났는데 술도 다 깼을 텐데 돈 아깝게 왜 대리 기사를 부르냐 이렇게 물었을 때에 이재명은 한 번만 더 걸리면은 면허 취소가 된다. 당시에 그때 상황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했다. 이미 2번 걸렸으니까 한 번만 더 걸리면은 아웃이야. 면허 취소야. 여기에 내기를 걸자라고 김무선은 얘기를 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음주운전 전과 2번 이상인데 여기에 대해서 18조 원을 걸겠다.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다 알려진 사실이죠. 이재명이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을 받았다는 사실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한마디로 이재명으로 볼 때는 망신이죠. 김부선이가 이렇게 매번 공격을 하는데에도 이재명은 말이 없습니다. 왜 이재명은 침묵을 해야만 할까요? 다시 앞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재명과 김부선의 만남은 몇 건의 문제를 상담하기 위해서 자신이 변호사로서 만나서 상담을 한 것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무것도 아니었었다라고 발뺌을 하고 김부선과의 관계를 부정하고 있는데 김부선은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변호사로서 도움을 요청해서 도움을 준 것뿐 그 이상 그 이하는 없었다. 이렇게 남녀의 관계를 부정하고 있는데 김부선은 자기 집에 드나들었던 것 또 대리 기사를 불렀다는 사실 자체를 그렇게 폭로하고 있는데도 이재명이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 말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이런 일로 인해서 당 내부가 혼란스럽고 시끄러운데 이재명 본인에게 이것이 악재이고 호재는 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남성들에게 우스갯소리지만은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조심해야 할 3가지 뿌리 그리고 여성이 한을 품으면은 5,6월에도 서리가 내린다. 얼마나 무서운 저주의 말입니까? 이런 말은 그냥 흘려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진실이든 아니든 이런 것은 이재명에게는 특히 민주당이 안고 있는 병폐 중에 하나가 성비리 문제 아니겠습니까? 잡음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데 당 대표가 물론 과거에 한 일이었지만은
이 문제로 시끄럽게 문제가 된다라면은 어떻게 대표로서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민주당의 공천 지금 한참 하고 있잖아요. 5개 기준을 내세우고 있는데 이런 사실이 분명 제적 사유임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은 적격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와 유사한 해당자의 의원들은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대표이기 때문에 되고 우리는 친명이 아니기 때문에 탈락이다, 부적격이다. 불만 소리가 높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참 이재명에게는 뼈아픈 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김무성은 최민희를 걸고 넘어지는데 최민희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이 주장하고 있는 그 당 안의 단결, 단합을 강조하고 있는데 최민희가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최민희는 사실 민주당에서는 방통위원으로서 민주당 몫으로 방통위원을 내세웠지요. 그러나 대통령의 추가적인 인사 결정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스스로 물러난 바 있었습니다. 아무튼 최민희는 조홍천, 김종민, 이원옥 의원 등이 민주당을 탈당했을 때에 그 인사들과 관련해서 당원들에게 탄압을 호소한 바 있었습니다. 당원 여러분께서는 너무나 실망하고 상처를 받으셨을 것이다. 어떤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다. 글쎄요. 본인이 당 대표가 됩니까? 이런 잘못된 상황은 결정적인 순간에 사적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는 우리 정치인들의 책임이다. 당원들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니, 최민희 자신의 고백입니까? 아니면은 본인이 이재명을 대신해서 하는 당원들에게 고개 숙임의 사과였었습니까? 아무튼 단합을 위해서는 산이든 물이든 건너자. 분열을 넘어서 민생을 위해 단합하자. 분열의 아픔을 딛고 똘똘 뭉치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재명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단합하고 단결해서 이번 총선을 승리로 여기자라고 이재명을 대신한 복제의 말을 대변한 그런 얘기도 전한 바 있었습니다. 아무튼 최민희는 이재명의 나팔수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는데 김부선은 그것마저도 싸잡아서 같이 비난하면서 전선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김무선 씨는 이재명이 가정이 없다라고 자신을 속이면서 교제해 왔다. 이재명이 이를 반박하게 되자 아니 이재명이 나를 결국은 헌증 환자로 만들었다. 그래서 그때에 명예훼손죄로 고소한 적이 있었죠. 그리고 김무선이 나중에는 소를 취한 적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김무선과 이재명의 이런 아름답지 못한 관계가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거짓인지는 두 사람만이 알고 있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재명에게는 가정적으로도 정말 부끄러운 일이죠. 가족들에게 사실 여부를 떠나서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정말 부끄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또한 나라를 이끌겠다라고 대선 후보까지 나섰던 이재명인데 그런 지도자라면은 커다란 흠결이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역대 어느 당의 대표가 이러한 문제 때문에 또 이와 관련된
각종 범죄 비리로 인해서 법정에 드나들고 있는 그런 대표가 있었습니까? 분명한 것은 이재명에게는 김무선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흠결을 안고 있는 지도자임에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김무선 씨의 입이 오늘로써 그냥 조용할까요? 아니면은 또다시 이재명의 발목을 잡는 폭로성의 말이 튀어나올지 저도 궁금합니다. 또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걱정이 된다라는 것은 우리 정치사의 지저분한 면을 또 한 번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걱정이 된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